말기 발목 관절염의 경우에는 이렇게 관절을 붙이는 방법이 있고 인공관절을 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 수술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어느 거를 선택하셔도 말기 발목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좋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발로병원의 김지범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발목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 중에서 관절 유압 수술과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수술을 비교하는 경우는 저희가 족보의사 사이에서는 관절 유압 수술과 인공관절 수술은 중국집에 가서 야,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야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다 서로가 다른 것들이 있고 두 가지의 우열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 수술에 대해서 각각의 수술에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한테 더 맞는 수술이 뭔지 이야기를 할 때 환자분들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를 좀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말기 발목 관절염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요. 관절 유압 수술과 인공관절 수술, 결국 말기 발목 관절염 수술적 치료가 관절 유압 수술과 인공관절 수술인데 이 두 가지 수술의 방법 및 시간은 어떻고 수술의 절개선 및 추가 수술 여부에는 어떠하고 각각의 수술의 과정 및 재활 기간을 말씀드린 다음에 수술의 결과를 저의 실제 환자 사례 그리고 논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기 발목 관절염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목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발목 관절에 염증이 있는 모든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발목 관절에 염증이 있는 상태의 대부분은 왜 염증이 생기냐면 연골이 닳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 관절은 여기 있는 경골과 거골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연골이 있음으로 해서 움직일 때 통증이 없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이러한 연골이 완전히 닳아서 없어진다면 움직일 때마다 뼈와 뼈가 맞닿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깁니다. 이러한 부분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게 정상 발목 관절인데요. 경골과 거골 사이에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정상적인 공간이 있고 이러한 공간이 연골이 있는 부분인데 연골이 완전히 닳으면 엑스레이 상에서 경골과 거골 사이가 완전히 닳아서 하나로 붙어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이런 엑스레이를 보인다면 저희가 연골이 완전히 닳은 말기 발목 관절염입니다. 이렇게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기 발목 관절염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골이 완전히 닳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절이 움직일 때 뼈와 뼈가 부딪힙니다. 그러면 연골을 재생시키면 되잖아요. 이게 가장 사실은 좋고 명확한 방법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연골 손상이 되면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 뭐 골수세포를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연골을 이식한다든지 하지만 말기 발목 관절염이라는 거의 의미는 연골이 나이가 들고 퇴행성으로 전체적으로 다 다른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이 부분을 대전제로 해서 저희가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골이 완전히 닳았다고 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수술하냐? 그건 아닙니다.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봐요. 연골이 닳은 상태에서 환자분이 통증 없이 잘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게 성공을 하면 환자분이 꼭 수술을 안 해도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연골이 없는 상태에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도 지속적으로 통증과 붓기가 있다면 저희가 생활이 너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합니다. 이때 저희가 쓰는 수술을 관절 희생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절 희생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관절을 없애는 수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절을 없애는 방법은 발목 관절에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관절을 붙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인공관절을 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하고 비교해드릴 두 가지 수술이 관절 유압 수술과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기 발목 관절염, 연골이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의 저희의 치료 방법을 살펴보면 1차적으로 저희가 비수술적인 치료, 보존적인 치료를 합니다. 약물, 주사, 보조기 등 연골이 다른 상태에서 환자분이 잘 쓸 수 있는지 안 있는지를 보고요. 만약에 보존적인 치료에 증상이 호전이 없는 경우, 즉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도 통증과 붓기가 있어서 발목 관절염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죠. 그 중에서 발목 관절이 연골이 없거나 나이가 전체적으로 많은 말기 발목 관절염인 경우에는 관절 희생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관절 희생 수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절 희생 수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절 유압 수술과 인공관절 수술로 나뉘어지게 되고 이 두 가지 수술은 서로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 두 가지 수술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절 유압 수술의 방법과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관절 유압 수술과 인공관절 수술 각각의 수술 방법 및 수술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은 수술 시간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 수술이 얼마나 크냐 장래를 판단하는데 사실 수술 시간을 좀 많이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말씀을 같이 드리는데요. 관절 유압 수술은 1시간 반에서 보통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더 빨리 하시는 선생님들은 1시간 만에 하시는 선생님도 있지만 다른 선생님들한테 여쭤봐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수술을 하는 방법은 일단 연골이 달아있는 부위, 여기서 보면은 경골과 거골 사이에 연골이 달아있는 부위를 깨끗이 정리해요. 대부분 이 부분이 그냥 깨끗이 다 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엑스레이상에서 봐도 구멍이 뚫리고 지저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수술장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비어있는 공간에 촘촘하게 뼈 이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사와 철판을 이용을 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하면 마무리가 되고요. 이러한 수술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인공관절 수술도 역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인공관절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달아있는 연골 부위를 깨끗이 정리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정리한다는 기분이 좀 달라요. 이 인공관절을 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관절의 규격에 맞게 여기 달아있는 부분의 뼈를 깨끗이 잘라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뼈를 좀 많이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인공관절을 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간단한데 뭐하러 이렇게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걸리냐? 그게 아니고 인공관절을 끼워 놓은 다음에 이 인공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인대도 꼬매주고 힘줄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도 총체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술은 족부정형외과의 수술 중에서는 꽤 큰 축에 속하는 수술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서서 관절 유압 수술과 인공관절 수술의 방법 및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양측 수술의 또 절개선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디를 째나요? 얼만큼 째나요? 궁금해 하시는데 수술의 절개선 및 그 수술만 하는지 아니면 추가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절 유압 수술과 인공관절 수술 중에서 먼저 관절 유압 수술의 절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절 유압 수술의 절개선은 수술의 방식에 따라서 달라요. 전통적으로는 전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앞으로 들어가서 앞에 부분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들어갑니다. 앞에 부분에 8cm 정도의 절개선을 넣어서 저희가 들어가서 발목 관절을 보고 그 절개선 안에서 나사와 철판을 다 고정을 합니다. 외측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바깥쪽 복숭아뼈 쪽으로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바깥쪽 복숭아뼈를 잘라내요. 그리고 발목 관절을 보면서 수술을 하는 방식인데 이런 수술 방법은 안쪽 부분을 잘 못 본다는 단점이 있지만 바깥쪽에 있는 복숭아뼈를 저희가 뼈 이식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절개선이 외측에 있어서 시야에서 가려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관절경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관절경은 2개의 구멍을 뚫어서 발목 앞쪽에 이 2개의 구멍을 통해서 발목 안쪽에 있는 연골을 깎고 뼈를 이식하고 고정을 하는 방법인데 가장 이상적이죠. 하지만 이러한 관절경 수술은 시야가 작기 때문에 변형이 심한 발목 관절염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정적으로 변형이 심하지 않은 발목 관절염에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절개선이 다를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인공관절 수술의 절개선은 오로지 전방 절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발목의 앞쪽에 8cm에서 9cm 들어가는 기구의 종류에 따라서 절개선을 조절을 하면서 절개선을 넣고 들어갑니다. 저희가 외국에는 발목의 인공관절 기구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까 제가 외측 복숭아뼈 쪽으로 들어가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인공관절도 있고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인공관절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오로지 전방절개만을 이용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인공관절 기구만 있어서 내가 발목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받는다면 나의 상처는 발목 앞쪽에 이렇게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추가 수술입니다. 관절 유압 수술하면 뼈만 붙이면 되는 거고 인공관절 수술하면 인공관절만 넣으면 되는데 그 수술만 하면 되지 무슨 추가 수술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각각의 수술에 중요한 합병증을 줄이고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수술이 보통 필요합니다. 먼저 관절 유압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관절 유압 수술의 추가 수술은 먼저 관절 유압 수술의 가장 중요한 합병증인 분류압, 뼈가 안 붙을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골반에서 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보통 추가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골반 쪽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이 부위에서 자가골을 채취를 해요. 그리고 연골이 비어있는 공간에 이러한 자가골을 이식을 넣어주면 저희가 뼈가 조금 더 잘 붙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저희가 발목에 관절염이 오는 중요한 이유가 주로 발의 모양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종아리에 대해서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평발의 변형이 있다든지, 또는 이와 반대로 아치가 너무 높은 오목발의 변형이 있다든지 하면 이러한 발의 모양의 변형을 교정하는 수술을 추가로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관절 수술도 저희가 추가 수술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저희가 딱 꼈어요. 그런데 발목이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골이 다른 상태의 발목은 대부분 인대와 힘줄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발목, 원활한 발목의 움직임을 위해서 인대를 새로 만들어주고 아킬레스 힘줄 등 여러 가지의 힘줄의 길이를 조절을 해서 인공관절 수술한 후에 발목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발의 모양의 변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의 모양을 교정하는 수술도 같이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인공관절 추가 수술의 목적은 인공관절의 수명 연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수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인대를 재건할 때는 주로 이렇게 발목의 외측에 절개선을 넣어서 외측 인대를 재건을 하고요. 아킬레스 힘줄을 연장을 할 때는 종아리 쪽에 절개선을 넣어서 아킬레스 힘줄을 살짝 늘려주는 수술을 합니다. 이제는 관절유합 수술과 인공관절 수술의 과정 및 재활 기간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인공관절 수술을 주로 권하는데, 제가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주로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술의 과정 및 재활 기간입니다. 관절유합 수술과 인공관절 수술 모두 마취 방법 척추 마취하고 주무시게 해드리고요. 입원 기간 5박 6일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기브스 기간이 달라요. 관절유합 수술은 6주 기브스를 하고요. 목발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4주만 기브스를 하고 목발이 필요가 없어요. 체중을 디뎌도 됩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관절유합 수술은 뼈가 붙을 때까지 얘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얘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브스를 단단히 하고 체중을 디디면 안 되는 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관절유합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는 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한 달 반을 기브스를 하고 목발을 짚으면 근육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좀 최대한 피하려고 인공관절 수술을 보통 권하고요. 인공관절 수술은 4주만 기브스하고 목발 없이 디디면 돼요. 이유는 기브스를 한 상태에서 디디는 압력은 뼈와 인공관절을 조금 더 잘 붙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 관리 기간은 3주로 동일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의 결과에 대해서 저의 실제 환자 사례랑 그리고 논문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분들이 인공관절 수술과 관절유합 수술을 할 때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진료실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설명을 드릴 때 환자분들이 저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도대체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인공관절 수술은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수명이 있어요. 각각의 수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관절유합 수술은 수명이 없죠. 뼈와 뼈가 붙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뼈는 내 뼈고 살아있는 뼈인데 이게 수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젊은 환자가 만약에 말기 발목 관절염이 됐다. 그러면 관절유합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40대, 50대 환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하면 저희의 평균 수명이 요새 100세 인생이잖아요. 그 안에서 망가지기 때문에 관절유합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관절유합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 관절이 보상적인 움직임을 많이 해요. 그래서 3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주변 관절에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 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신경을 써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인공관절 수술이 수명이 이제 다들 궁금해하세요. 인공관절 수술하면 이런 기계를 넣는 거잖아요. 이 기계가 발달하고 발달해서 현재 3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3세대 인공관절의 최근 논문의 15년 생존율은 80%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공관절을 다 껴요. 100명을 끼고 지켜봅니다. 15년이 지나면 20명은 망가져서 저희가 재수술을 하거나 발목관절 유합 수술을 했어요. 하지만 80명은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5년에서 20년 정도를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인공관절의 아까 제가 수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저희가 한 70대에서 80대가 되면 안정적으로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을 권합니다. 그리고 60대 초반에는 이건 좀 아껴 쓰셔야 되는데 하면서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고요. 50대 중반만 돼도 가능하면 발목관절 유합 수술을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수명에 맞춰서 나이에 따라서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합병증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합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수술을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수술에 따른 위험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각각의 합병증이 많지만 그 중에서 빈도가 높고 치명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관절유합 수술은 뼈가 안 붙는 분류합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제가 설명하는데요. 문헌에서는 10에서 15%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가 안 붙으면 무조건 재수술해야 되고 완전히 똑같은 수술을 다시 해야 돼요. 뼈 이식하고 고정하고 그 다음에 6주 기부스하고 6주 목발 짚는 완전히 똑같은 수술을 다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이죠. 인공관절 수술은 이러한 분리압처럼 치명적인 수술은 없지만 이 관절이 움직이다 보니까 관절 주변에 구멍이 뚫리거나 뼈가 부딪혀서 아픈 등 소소한 문제가 10에서 15%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술은 간단하고 작은 수술이고요. 이러한 수술을 적시에 해야 큰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1년에 1회 정기적인 추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에 제가 수술한 합병증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환자가 수술 후 1년차가 됐어요. 예전보다 아프지는 않은데 발목 외측이 약간 불편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T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발목 외측에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딪히는 부분을 깎아냈더니 환자분이 이제는 안 아파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깎아내는 수술은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거를 해주지 않으면 환자는 평생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시에 해주기 위해서 지속적인 추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가 이제 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환자분들이 또 관절유합 수술과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지 않고 오시면 제가 관절유합 수술을 해야 되고 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말씀하세요. 당연히 인공관절 수술하지 발목이 뻣뻣해지는 관절유합 수술을 누가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의사들, 학자들은 관절유합 수술과 인공관절 수술을 비교하는 거예요. 원래 비교거리가 안 돼야 되잖아요. 발목이 뻣뻣해지면. 그 이유는 관절 유합 수술은 해도 주변 관절에 보상 운동이 있어서 어느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환자분들이. 이게 발목 관절이고요. 이 주변에 있는 관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 앞쪽에 있는 관절에서 위아래쪽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환자분의 생활이 많이 불편하지 않은 거죠. 제가 실제로 수술한 환자고요. 수술하고 나서 1년째에 관절이 잘 붙어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1년째 이렇게 관절이 붙은 상태에서 환자분의 발목을 움직여 보라고 했을 때 이 발목 관절은 붙어있지만 이 앞에 있는 관절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환자분이 잘 씁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과 관절 유합 수술을 시행한 후에 걷는 모습을 좀 비교해 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환자고요. 발목 관절을 붙인 환자가 걷는 모습을 보시면 생각보다 부드럽게 걷죠? 하지만 약간은 좀 저는 느낌이 납니다.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한 환자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환자가 걷는 모습을 보면 잘 걷고요. 앞에 발목 관절을 붙인 환자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걷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두 수술 모두 걷기에는 문제가 없고 아무래도 관절 유합 수술한 분이 조금 더 밖에서 봤을 때는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게 환자분이 느끼는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수술 모두 다 관절의 움직임, 걷는 것 환자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불편감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 유합 수술과 인공관절 수술 제가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자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가장 대표적인 논문을 제가 여기에 띄워놨지만 이것 말고도 수많은 논문에서 대부분의 논문들이 다 두 수술의 차이가 없다. 환자분들 다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거는 논문이라는 게 어쨌든 정해진 툴로 하기 때문에 사람의 성향 및 발목의 상태에 따라 다른 거를 모두가 다 짚어주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해도 이 환자는 인공관절 수술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환자도 있고요. 이 환자는 발목 관절을 붙이는 유합 수술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환자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수술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경험이 많은 의사의 조언을 얻으시고요. 두 가지 수술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내 마음이 딱 끌리는 게 있어요. 듣자마자 사실은 내 마음이 끌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종합하여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목 관절염의 치료는 말기 발목 관절염의 경우에는 관절 유합 수술과 인공관절 수술이 있습니다. 관절 유합 수술은 관절을 이루는 뼈를 하나의 뼈로 붙이는 수술이고요. 인공관절 수술은 연골이 다른 부위를 정리하고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입니다. 재활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공관절은 4주 기부스하고 보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수명이 있습니다. 인공관절은 15년이 지나면 10명 중에 8명만 살아남고 2명은 실패합니다. 유합수술은 이러한 수명에 상관없다는 또 장점이 있죠. 걸음걸이 측면에서 보면 발목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공관절 수술한 분이 걷는 게 좋고요. 하지만 환자가 느끼는 거는 동일합니다. 합병증 측면에서도 발목관절 유합술이 10에서 15% 분류합이 생기고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도 10에서 15% 정도 간단하게 재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비등비등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선택하실지는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의사와 상의하셔서 현명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거를 선택하셔도 지금 현재 말기 발목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좋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